한국 근현대사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은 1876년 조선이 일본과 맺은 첫 불평등 조약이다. 일본은 군함을 앞세워 조선에게 개항을 강요했고 조선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조선에서 마음대로 무역을 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조선법이 아닌 일본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또한 주요 항구가 개방되면서 일본 상품들이 쏟아져 들어와 조선의 경제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이 조약은 이후 다른 열강들이 조선에 유사한 요구를 하게 만든 계기로 조선이 외세에 점차 휘둘리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다. 2. 동학농민운동. 첫 번째, 1차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전라도 소도시 고부에서 시작된 농민들의 봉기로 부패한 지방 관리들의 횡포와 조세 문제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다. 특히 고부 군수조병갑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농민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으며 압박을 가하자 농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된다. 이때 전봉주를 비롯한 농민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농민군을 조직하고 봉기를 일으켰다. 농민들은 한가놀이를 처벌하고 억울한 백성을 구제하다는 뜻을 제포국민이라는 호를 내세우며 부패한 관리들을 몰아내게 된다. 농민군은 고부를 점령한 주변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농민들의 요구를 전달하려 했다. 이후 강군과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농민군은 무장공지에서 크게 승리하며 세력을 넓혀갔고 정부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했다. 정부는 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일부 요구를 수용할 것처럼 보였으나 근본적인 개혁은 소극적이었다. 이후 조선 정부가 일본군을 끌어들이며 외세의 개입이 본격화되고 농민군은 이에 맞서기 위해 2차 봉기를 준비하게 되며 1차 동학농민운동을 마무리했다. 1차 봉기 이후 조선 정부가 일부 개혁을 약속했지만 일본군을 끌어들여 민중의 요구를 무시하고 외세에 의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농민들은 조선 정부와 일본 모두가 자신들의 적이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1894년 11월에 다시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 제2차 동학농민운동은 전라도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농민군은 반해세와 자주성을 주장하며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 결집했고 각지에서 한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다. 특히 우금치 전투는 2차 봉기의 대표적인 전투로 농민군과 일본군 관군이 치열하게 맞선 전투였다. 하지만 무기와 훈련이 부족했던 농민군은 우금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고 봉기는 점차 약화되었다. 우금치 전투 이후 농민군은 힘을 잃고 해산되었다. 전봉주를 비롯한 주요 지도자들은 체포되거나 처형되었고 제2차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이 운동은 조선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후 가보개혁과 같은 근대화 개혁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선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웃 러시아에서는 만주와 조선을 포함한 한반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연중 올지 않는 항구인 부동항 확보를 목표로 현재 여순 지역에 해당하는 포트아소를 점령하고 만주와 조선으로 세력을 확대했다. 반면 일본은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선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간섭으로 일본은 야오퉁 반도를 러시아에 내주게 되고 이는 일본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조선은 러시아와 일본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조선과 만주를 둘러싼 양국의 대립이 고조되며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1904년 2월 8일 일본은 러시아의 선전권 없이 포트아서를 기습 공격하며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여순 전투에서 승리한 일본은 그 기세를 이어가며 봉천 전투, 스시마 해전에서 연달아 승리하였다. 일본은 조선에서 군사적, 경제적 활동을 위해 한일의 정서를 체결하여 조선의 영토를 점령하고 병력을 주둔시켰다.
조선은 일본의 군사기지로 활용되었으며 국민의 저항과 고통이 커졌다. 전쟁은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중재로 일본과 러시아가 포츠머스 조약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되며 일본은 동북아시아 패권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1905년 가을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의 경운궁으로 찾아왔다. 일본은 곳곳에 군대를 주둔시키며 강압적인 분위기로 고종에게 조약 체결을 강요했다. 그는 조선이 일본의 보호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필연적이고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종은 조약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고종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조선의 대신들을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5명의 대신들이 일본의 압박에 굴복했다. 그들은 바로 이완용 등으로 이후 을사오족이라 불리며 민족의 배신자로 기록된 인물들이다. 위협과 개인적인 이익에 대한 욕망이 결국 그들의 손을 움직였다. 그날 밤 조선의 외교권은 일본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 1907년 고종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다. 고종은 이상설, 이준, 이위종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했다. 특사들은 조선이 독립국임을 주장하며 을사늑약의 무효를 호소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방해로 특사들은 회의장에 출입하지 못했다. 특사들은 외신 기자와 각국 대표들을 만나 조선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일본은 이를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다. 고종의 퇴위 후 그의 아들 순종이 즉위해서 실권을 없었다. 1907년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조선의 군대를 해산했다. 이에 해산된 군인들과 농민들이 의병에 합류하며 정미이병이 시작됐다. 이들은 일본의 지배에 맞서기 위해 13도 창의군을 결성하고 서울로 진격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일본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진격은 실패로 끝났다. 서울 진격 이후 의병들은 각지로 흩어져 게릴라전을 펼쳤다. 그러나 일본의 탄압이 거세지며 의병의 주요 지도자들이 체포되거나 처형되었다. 정미의병은 조선의 마지막 대규모 무장 저항이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들의 희생과 항일 정신은 이후 독립운동의 불씨가 되었다.